자, 그 다음에 원문을 보시면 용관살 중 이 무제복. 자, 내가 있고 녹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겁제도 있어요. 어쨌든 내가 강해요. 여기서 관이나 칠살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견뎌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심각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게 중하다고 썼어요. 이게 적당하면 두 개가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이게 무거워 버리면 이쪽으로 치우치겠죠. 그렇죠? 어차피 그걸 하는 관계인데, 대등한 관계에서 이 관이 살이 중 무거워져 버리면 이쪽으로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깨갱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요거는 뭐예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눌러줘야 되겠죠. 뭐를? 제복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죠. 제복. 뭘 해주죠? 식신이라든가 상관, 또는 뭐다? 설기시켜주는 건 뭐다? 인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 운이 행제복, 운이 제복하는 운으로 흘러가면, 역 식상운으로 흘러가면 역 또한 가발제, 재물이 발제 크게 될 수 있다. 재물이 크게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다만 불가하다. 관살 태중, 관살이 너무 커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관살이 너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나를 극을 하는 거예요. 누가 극을 받죠? 사주 주인공이 극을 받기 때문에 어때요? 그거를 견뎌낼 수가 없어요. 일종의 관살은 뭐죠? 스트레스고 압박이에요. 압력이기 때문에 그 관살에 너무 커버리면 이 일간이 견뎌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르죠? 영, 여기는 아마 명령의 의미일 것 같아요. 신이 자신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자신을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게 할 수도 있다. 령은 이제 명령이지만 일단 사역의 의미로도 본다고 하면 자신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까지 이를 진짜죠? 이르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설하고 평주를 보겠습니다. 설하고 평주를 보시면 관살 중, 관과 살이 중한데 이무식상제복. 자, 앞에 제가 식신상관으로 제압을 한다고 그랬죠. 그럴 경우에는 자, 필수 반드시 유인방가, 인성의 방, 이거는 이제 운이겠죠. 인성의 방향이니까 인성의 인성도 있으면 바야흐로 방으로 봐야 되겠네요. 바야흐로 가다. 이거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가 있고, 자, 녹이 있죠. 양인도 있고, 그 다음에 겁제도 있어요. 이런 경우 다 마찬가지로 봐요. 어차피 보면 내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내가 강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양인 같은 경우는 칠살도 맞짱 뜰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어쨌든 관과 살이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뭐다? 관과 살을 나를 극을 하죠. 그럴 경우는 내가 신강하긴 해요. 그런데 내가 신강하면 너무 자신감 지나치면 어때요? 오버하게 되죠. 그럴 경우는 이제 잘못하다가 깨갱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 너무 이 관과 칠살이 너무 정말 태중 무거우면 오히려 이 설치다가, 내가 자신을 믿고 설치다가 오히려 자신이 다칠 수도 있다. 위태로운 상황에 내몰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 관과 살은 이럴 경우에 이게 중하다. 지금 기본적으로 중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방법은 첫 번째는 극제하는 거예요. 제복. 뭐가 하는 거죠? 식신상관으로 제압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운을 설기시키는 거죠. 뭘로? 인성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 말이에요. 관살 중, 정관과 칠살이 중하다. 그걸로 월격격에서 녹격격에서 관살과 칠살이 중한데 무식상 제복, 이 식신상관이 제압을 해주지 않게 되면, 만약 이런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필수 반드시 인성이 있어서, 인성이 있게 되면 바야흐로 가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식신상관으로 인한 제복이 없으면 인성으로라도 이거를 설기시켜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아니하면 신경살쭉, 일간이 가볍고 살중, 칠살이 중하면 어떻게 해요? 위태롭게 되겠죠. 그리고 재행, 다시 가요. 어떻게?
식상지운. 식상지운을 가면 그나마 괜찮죠. 그러면 극설교가. 자, 식상의 단점은 뭐냐면, 자, 뇌가 가볍고 실살이 무거우면 이 사이에 있는 게 뭐죠? 이 사이에 있는 게 식신이에요. 식신 또는 상관인데, 상관이 극을 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식신 상관이 뭐예요? 나의 기운을 설기시키기도 해요. 아생식 식생제 이렇게 가니까 식극살 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식신 상관이 있어서 이 관성살을 칠살이나 정관, 특히 칠살이 무거운 거를 눌러주는 건 좋은데, 여기서 내가 강하지 않고 신경 약하다고 그랬잖아. 내가 약한 상태에서 내 기운을 빼내고 그 기운으로 나를 치러온 사람을 극복할 수, 누르러 싸우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로서는 힘든 싸움이 되는 거죠. 내가 몸이 약한데 내 기운은, 내가 전쟁에 싸울 물자도 별로 없어요. 근데 물자도 별로 없는데 내 군사들을 내보내가지고 나를 치러온 적군을 맞이해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한 그런 거죠. 여기서 극설교과라는 것은 그 말이에요. 내가 약한데 나의 기운을 빼내기도 한다는 거죠. 이 식신이 이 칠사를 눌러주기만 하면 좋은데, 이거는 이제 극이죠. 그리고 나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거예요. 이것들이 교차하여 하기 때문에, 교차하여 가하기 때문에, 중복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극설교가 이런 행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위험하게 된다. 급신명, 일간, 사주 주인공의 명에 급 미치는 거예요. 그 위험이 미치게 된다. 그 말이죠. 앞에서는 식신상, 그럴 땐 차라리 인성이 와가지고 칠살의 기운을 빼서 인성으로 나를 생해주는 건 좋겠죠. 이럴 때는 오히려 인생의 기운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령 일조, 무인, 병진, 기묘, 병인 일조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명조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보기 좋게 다시 편집을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기토가 진월에 태어났어요. 양이죠. 그러면 여기는 역시 월급격으로 볼게요. 자, 월급격으로 본다. 겁재니까요. 이런 상태에서 임묘진 목이죠. 뭐죠? 칠살입니다. 자, 여기도 칠살이에요. 자, 칠살이 굉장히 강하죠. 임묘진, 여기 다 모기를, 이게 전부 칠살의 기운이에요. 지지가 전부 칠살의 기운으로 바뀌어버렸네요. 이 진이 임묘진, 방국이 돼버렸잖아요. 그쵸? 그 상태에서 극을 당하니까, 목극토 당하니까 기토 입장에서는 약한데, 인성이 있어서 나를 생해주네요. 무토는 겁재가 있어서 그나마 힘이 되어주는데, 어쨌든 지지가 전부 칠살이에요. 인성이 두 개가 있어서 나를 그나마 생해주긴 해죠.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뭐 이렇게 신약하고 목숨까지 잃어버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성이 두 개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겁재, 비겁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어쨌든 진월의 기토는 물론 이게 이제 나중에 칠살로, 진토가 임묘진에서 방국을 해서 칠살로 바뀌어버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진월의 기토는 그다지 나쁘지 않다. 월급격에 해당된다고 보면은 기토가 그렇게 약해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원문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원문을 볼까요? 자, 보시면 지전 동방. 자, 지지가 전부 동방이에요. 임묘진 동방. 방국이죠. 임묘진 목국으로 전부 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관살 왕지. 자, 위에 천간에 관과 살이 있으면 왕지가 되겠죠. 왕지. 반가운 것은 득, 월시, 양병, 방신. 자, 반가운 것은 이 월과 시에 두 개의 병화가 일주를 돕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화생토, 인성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년, 비겁. 조년에는 비겁이니까, 자, 비겁이니까 토겠죠. 자, 토, 무토, 기토, 미토 있잖아요. 이렇게 일찍 비겁운으로 오게 되니까 곤고, 불심. 그 곤란함이 불심, 그다지
심하지 않다. 심자가 아니죠. 감자죠. 감당하다죠. 감당이 안 되었다. 그래서 권고, 어려운 고초를 감당할 수가 없다. 심자가 아니죠. 제가 전화가 와서 잠깐. 자, 감당이 안 되었다. 자, 중년, 경신, 신유. 그러면 뭐죠? 관살인 거죠. 이런 경우는 관살은 이제 금이기 때문에 뭐 칠사를 눌러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신, 신유운에는 위, 식상, 제복지야. 그렇죠? 이게 이제 기토 입장에서는 식신상관이 운으로 가서 칠사를 눌러주니까 좋겠죠. 그래서 발제 수십만, 굉장히 큰 돈을 벌었다 그 말이죠. 큰 돈을 벌었다. 식신 제사를 해줘가지고 눌렀다. 근데 여기 지금 재성이 있나요? 재성이 지금 칠사를 눌러주는 것과 돈을 번 것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 일단은 재성이 수인데 수가 없는데, 참 지도 속에 개수가 있긴 하고 운에서도 임수, 이 수가 별로 없는데 식신으로 칠사를 제압해 줬는데 돈을 벌었다. 수십만을 벌었다. 자, 어쨌든 원군 그렇게 됐습니다. 말년에는 행재지. 자, 술토, 경신, 임계 이렇게 오겠죠. 그다음에 신유, 술해. 자, 이게 뭐예요? 전부 재성이잖아요. 말년의 재물 보면 재물에 이제 말년의 재물운이 오죠. 그런 경우에 행재지. 재생살로 가면 어때요? 수생목으로 칠살의 기운을 생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파인, 인성이 뭐냐면 화예요. 화를 수국화로 제압해버리고 파인. 그래서 인성을 화를 수가 오니까 깨버리고 조살, 칠살을 수생목으로 생해주니 다시 일패도지 맞죠? 일패도지 한 번 싸움에 패하여 도지 땅에 떨어진다. 그래서 다시 이제 쓰러져 가지고 일어나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아향 내 고향의 일부 어느 부자의 늙은이의 지조 명조다. 어느 노인의 명조다. 부자 노인의 명조다 그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기토가 진월에 태어났으니까 월곡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자, 기토가 뭐냐면 인묘 이렇게 보면 칠살이 3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진토 월금마저도 방국으로 인묘진으로 동방목국으로 가버리면서 전체가 칠살이 돼버리니까 굉장히 칠살의 기운이 세죠. 그러면은 목극토로 나를 극하기 때문에 내가 견뎌낼 수가 없는데, 다행인 거는 2개의 인성이 있잖아요. 인성이 있어서 나를 생해주니까 나쁘지 않고, 자, 비겁이 하나 있어서 나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그나마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것을 목생화 화생토로 가지 않는 한 이 구조는 굉장히 나에게는 힘든 구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초년에 비겁운이 올 때는 재물을 다투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구조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굉장히 곤란을 겪었고, 자, 이 경신과 신유대운이 오면은 이거는 뭐냐면 나에게는 식신상관이 되는 거죠. 식신상관이 되기 때문에 식신상관으로 왕한 이 칠살의 기운을 목을 다 눌러주니까 그나마 내가 편하고, 그래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돈은 번 이유가 재성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서 수십만을 벌었는지 그거는 좀 의문을 남겨놓고요. 그렇게 상태에서 말년에 이 임술, 개해 이렇게 가죠. 이럴 때 다시 뭐예요? 이게 재성으로 가니까 재성이 좋은 게 아니고, 자, 재성이 재극인을 해버려요. 나를 살려주고 있는 병화를 다 깨요. 그리고 재생살로 수생목으로 목을 다시 살려줘. 그러면 너무나 칠살이 강해지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세력은 없고 나를 치러오는 적군의 세력이 많으니까 포위당해서 나는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내 신변이 위태로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말년에 재성의 방향으로 가서 굉장히 이 인성을 깨버리고 칠살을 도우다 보니까 일패도지, 한번 땅에 떨어져서는 다시 폐에서 땅에 떨어져서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 설하고 선생의 자기 고향 사람의 늙은 어느 노인의 부자 노인의 사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